이 서라고 하는 것은 공자는 분명히 신분시대에 살아서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사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분시대에 나왔던 서라고 하는 걸 자유주의 시대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죠? 신분사회가 아닌 자유주의 상태에서 서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관용의 원칙이라는 걸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서라고 하는 게 황금률이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즉 사람 사이의 행위, 상대를 올바르게 대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근대철학 칸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서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사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먼저 위에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렇게 해주라는 긍정적인 방식이고, 그죠? 그래서 포지티브 폼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 그러면, 극단적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거나 가합점을 주장하는 사람도 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당화시킬 수가,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환영합니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제발 당신은 나에 대한 관심 좀 꺼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서라는 형식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주의에서 극단적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마라. 그죠? 나에 대해서 귀찮게 굴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서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식으로 어떻게 가학적으로 해석되냐 그러면 피해를 서로 합의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이, 두들겨 맞는 것이 좋다면 나도 너에게 맞는 것이 좋다. 이거는 서의 적극적인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대로 가학정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가 서를 말했고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서는 좋은 거야. 서대로 따르면 아주 우리 사이가 합당한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자 칸트 등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서가 해석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서라고 하는 게 신분사회가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이고 시민사회이고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어를 보면 이 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입니다. 자공이라는 제자는 공자가 죽었을 때는 대개 이제 서성님에 대한 상례는 부모님 상례와 같아서 3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3년상을 치르고 각자 자기 고향 앞으로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요? 여기 나와 있던 자공만은 3년상을 치르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공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3년 동안 더 상을 치르고 6년 뒤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곡부가 공자의 고향인데요. 거기 가면 공자 무덤이 있고 왼쪽에 보면 자공염묘처라고 하는 자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뭐냐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가 죽고 난 뒤에 심요 생활을 몇 년 했다는 거죠. 6년 동안을 한 공간을 나타내는 염호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공과 공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뭔가 둘이 사람을 만나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30분 지났는데도 10분 더 만나고 조금 더 이러면서 한참 동안 시간이 가서야 그제야 겨우 실은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공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공이라는 친구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유일언이 가이종신 행지자호. 종신, 평생 동안 실행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의인.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기소불욕, 물시의인. 기서호라고 말하는 것은 서일 거다.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서일 거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어의 공자장의 편에 보면 자공이라는 애나 같은 인물이죠. 불욕 인지가저아야 오역 욕무가저인.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얹어놓는, 가라고 하는 걸 시키거나 바라지 않는 것을 덮어놓는 거죠.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보면 언어 표현은 다릅니다만 형 뜻하는 바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자공과 공자 사이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기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든지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나와 남이 어떻게 돼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애인도 늘 붙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물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의식에서 어떤 식으로 불러 세우느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만약에 집에 자제분이 있겠죠. 그죠? 지나가는데 포장마차에서거나 또는 치킨집을 지나시거나 각종 지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호주머니를 보니까 뭐 돈이 있어요. 그럼 치킨을 사거나 포장마차에서 뭔가 물건을 샀어요. 먹을 거를 샀어요. 그때 옆에 여러분 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물건을 살 때 누구를 생각하죠? 집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의식 속에서 가족의 어떤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반갑게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환대를 한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기 가족이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의식 속에 넣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또 봐요.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요즘 기부라든지 많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누가 시켜서 여러분 기부를 합니까? 누가 하라고 하나면 혼을 낸다고 강요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었던 돈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태도 속에는 여러분 세계 속에서 여러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길 가다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이 논어의 주석을 달 때 풀이를 할 때 용서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를 용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용서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전히 개인적인 해당되는 경우에 기본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용서로 서를 해석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를 용서로 해석할 수 없고 관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것이 도덕적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덕과 무관하다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오늘날 신분사회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탐을 넘지 못하면 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충돌밖에 없는 것이죠. 공자가 서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비유 또는 사례를 직접 찾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인으로 다가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기부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식 속에서 반갑게 환대하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환대하는 세상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신뢰의 공동체가 된다고 보는데요. 보면 아까 말했던 서와 비슷합니다만 좀 더 공자 앞에서 보았던 것은 소극적인 방식,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옵니다. 부인자 기용립이 리빈 기욕다리 달인 넌건 취비 가위 인지 방야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립 내가 서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서게 해주고 내가 어딘가를 도달하고 싶고 이루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참습니까? 어떻게 하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라면이라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냉수라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라면이거나 굶는 것의 고통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배고픈 고통으로 걷는 걸 굳이 체험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저런이 다른 사람한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때 나만이 아느니라 다른 사람도 먹을 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유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공유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셨냐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는 가족 외에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라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더 성공이에요. 세 사람은 더 성공이고요. 이 공유지대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의 생각, 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지대에 초청을 하느냐.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위에 이미 관계를 맺고 널 도울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지 않지만 힘들거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초청을 하냐는 거죠. 그 세계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 공자는 이 서라고 하는 게 소극적인 방식을 벗어나 소극적인 방식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능근칩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적인 규정을 알고서 내 옆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게 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근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서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비유 또는 사례를 직접 찾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인으로 다가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보면 공자의 경우에는 환대를 받기도 하고 환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 자금이라는 친구가 자공에게 묻습니다. 둘 다 이제 제자 사이죠. 공자의 같은 제자죠. 부자지어 시방. 선생님께서 이 고장에 오시면 필문기정, 정치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구지어, 여지어.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해서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저절로 그냥 이래요 하고 읊어주어서 아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공이 다시 풀이를 해줍니다. 자공, 왈, 부자, 올, 양, 공, 금, 양이 덕지.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온, 양, 공,
금양. 따뜻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금소하고 양보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우를 해주니까 묻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만약에 공자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캐묻고 알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캐묻고 알려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보면 친절한 사람과 친절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음식점에 갔을 때 본체 만체하거나 또는 문을 열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앉으시라든지 물 갖다 주고 할 때 두 가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음에 또 가려고 하겠습니까? 친절하는 데 가겠죠. 공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양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도 공자에게 올양공급의 방식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공자가 환대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공자도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